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한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훈남 변호사 이영선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훈훈하네요. 오늘 또 날씨도 그렇고. 네. 이영선 변호사님 오랜만에 만나서. 예, 그렇습니다. 예, 휴가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휴가 좀 다녀와서 팔이 조금 여기 뭐 벗겨지고 뭐 그랬는데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예, 조금 외국으로 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네네. 예, 평소에 못 가서 아들한테 또 점수 좀 따려고 예, 귀한 시간 됐습니다. 네, 자, 지금이 한창 휴가철이죠. 자, 오늘의 이슈 역시 우리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뭐 세상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그렇죠. 단독 백혜련 황운하 등 예, 예. 돈봉투 예. 수수. 황운하. 와, 야, 이거 제목에 들어갔어 또. 예, 또 이렇게 저희 보자진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날.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제목에 이렇게 의원님 이름이 딱 나오니까 글쎄 어떻게 말이야.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홍보 잘 되는 겁니까? 이거? 글쎄요. 오늘 제가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걸로. 예. 이렇게 막 뜨겁네요, 아주. 제가 오늘 그 고소장도 이렇게 대리해서 접수를 했는데 아주. 예, 제일. 아주 고소를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 이제 모 의원을 대리해서 이제 고소를 했고요. 오늘 방금 전에 예, 고소장을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보도 기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그리고, 검사,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예. 공수처에 예. 고소장을 접수를 방금 전에 하고 왔습니다. 아주 여기 실명은 했습니다. 요건데요.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그거 고소장 접수하고 오느라고 좀 늦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중대한 일을 하고 오느냐고. 지금 이제 윤관석 의원님과 이성만 의원님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윤관석 의원님이 구속이 됐어요. 네, 그렇죠. 예. 윤관석 의원님이 구속이 되면서 갑자기 이런 기사가 확 나버린 거예요. 19명이 300만 원씩 받았다. 네네. 그런 기사가 나면서 그 2021년 4월 28일로 알고 있는데 28일 날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10명이 거기에서 회의가 있었는가 봐죠. 그렇죠. 근데 그 10명이 300만 원씩 돈봉투를 전달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만 했으면 그냥 돈봉투를 받은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 날인 4월 29일에 또 9명이 또 이제 정확하게 명단까지 다 들어갔어요. 대전에는 이제 황운하 의원님과 그 박영순 의원님도 이제 들어가서 아주 그냥 팔짝 껴서 그냥 지금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느낌이 이렇게 같이 모시고 있는. 황당하죠. 예.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 그 보도의 핵심은 2021년 4월 28일에 외통위 회의실에서 10명이 모였고, 검찰은 300만 원씩 그 국회의원들한테 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소장을 이제 냈는데, 그거를 이제 실명을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첫 번째는 조선일보 기자가 어떻게 이 실명을 알았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저는 의문이거든요.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가 그 법정에서 명단을 공개했다라고 지금 그것까지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외부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4명이에요. 자, 판사, 검사, 그리고 피의자, 구속되는 사람, 그 다음 피의자의 변호인, 이렇게 4명이 딱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이 사건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명단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의자는 아닙니다라고 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그 명단이 외부로 나와서 조선일보 그 기자가 이거를 알고 보도를 할 수 있었느냐 라는 것이 굉장히 의문이죠. 그럼 누군가 이제 알려준 거겠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4분 중에 한 분이시겠죠? 그렇죠. 누굴까요? 딱 봐도 알겠는데? 누굴까요? 하여튼간 판사, 변호사, 피의자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피의자가 뭐 나 누구한테 돈을 줬습니다. 지금 구속 안 돼야 되는데 구속 안 돼야 그러니까. 되는데 아 저 누구한테 돈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할 리는 만무하죠. 그렇죠. 뭐 예. 기본적으로 지금 확실히 본인은 피의자는 그런 적이 아니고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으니까요. 전혀 그리고 사실 무근이다 하니까. 판사는 당연히 모르죠. 네. 지금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명단을 누가 갖고 있을까? 검사가 갖고 있죠. 네. 검사만이 그 명단을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수사 자료상에는 명단이 있을 거란 말이죠. 추정되는 인물들로. 예, 그래서 검사 측에서 이 명단을 유출했을 것이다라는 네. 것이 그것도 상당히 그것도 정황이지요. 정황이긴 합니다만 정황이지요. 예, 거의 예. 뭐 그랬을. 아니야, 우리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정황이에요. 예예예. 그냥 정황. 예. 여기도 그렇게 했어요. 백혜련 황운하 등 돈봉투 수수 정황 현역 의원.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요렇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막 나열됐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아니다. 막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언제지? 한 3일 전 일이죠. 네, 그 일이. 네. 오늘이 8월 8일이니까 8월 5일 날 이 언론 오후에 이 언론이 났는데 바로 이제 고소 고발이 막 바로바로 이제 시작이 됐네요. 오늘부터. 네네네. 지금 고소를 예고한 국회의원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전에 예를 들어서 기자가 자 명단을 입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요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자 입장이라면 이거를 보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를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그 보도에 보면 기사로 내기 전에 관련자들한테 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거 맞냐 이렇게 했는데 그 의원들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는 자 검찰에 어떻든 간에 명단을 받았다. 근데 의원들은 아니라고 해. 그럼 이거 기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기사에 나오면 4월 28일 날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300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돈을 만약에 주면 10명이 모아놓고 이게 무슨 상여금입니까? 뭐 줄 세워서 자, 야, 300만 원씩 그렇지. 주더라도 몰래 줬겠죠. 몰래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줘야죠. 의원실 찾아가서 자,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한 명 주고 네. 다시 의원실 가서 한 명 주고 이렇게 해야지 10명을 모아놓고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10명 모아놓고 무슨 뭐 먹을 거 줍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이런 게 그건 과연 뭐 10명을 실질적으로 모아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소회의실 이런 데는 실무자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회의 관련돼서. 그런데 문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자리, 공개 석상에서 네. 이것을 나눠줬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것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봐서 이거는 보도는 자제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그 다음 날은 의원실 등에서 만난 것으로 지목되는 의원 9명에게 이제 전달이 됐다라고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의원실에서 가서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10명 공개된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는 그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예.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검사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일단은 예. 고소장을 아니 근데 내는 그 것이죠. 검사가 공표를 했다라는 게 없는데 그렇게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우리는 누가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억울한 뿐이지. 예. 그러면 이거를 밝히려면 수사를 해야겠죠. 네네. 예, 수사를 해서 자, 그 보도한 기자 또 불러서 당신 어디서 이거를 명단을 받았냐? 네. 예, 이런 거를 또 조사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기자를 조사를 해보면 이 명단이 어디서 유출이 됐는지 네. 확인을 해서 그 검사를 특정을 하고 그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해달라라고 예, 고소장을 제출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계속 될지 참 궁금한데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검찰 측에서도 19명의 이제 뭐 명단까지 이렇게 공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독으로 조선일보에서 나올 정도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검찰 측에서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하다못해 국회의원실이 됐든 뭐 압수수색도 할 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지금 사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뭐 몇 개월 남았는데 지금 선거에 나올 현역들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내년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과연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다 해도 되느냐라는 거는 굉장한 지금 이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뭐 또 다른 의원들도 명예훼손, 뭐 피의사실 공표, 뭐 다른 의원들도 예 고소를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경찰이나 공수처에서도 명백하게 이거는 밝혀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이것을 아마 굉장히 수사를 할 이것은 것으로 뭐 보입니다. 엄청난 뭐 전쟁과도 같은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 지금 이렇게 언론의 정황상으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고 또한 이것을 뭐 공표를 했던 뭐 이 기자가 됐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분들이 또 고소를 서로 맞고소가 막 들어가는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좀 우리 진짜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참 큰일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개혁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그 피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의 사실은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끝까지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확인 안 된 사실도 보도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검언유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언유착. 정말 검찰과 언론의 유착. 앞으로는 절대로 검언유착, 이렇게 의심되는 검언유착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대전 최고의 훈남 변호사 이영선 변호사님과 함께 돈봉투 수수 정황에 대한 실질적인 이름이 공개된 언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